네, 한컴오피스 한글 2010 수업. 예, 오늘 첫 수업인데요. 네, 첫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한컴오피스가 한글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생김새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글 써서 저희가 복사하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저장하기, 저장하고 열어보기,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한글 2010을 들어오시면은 이제 화면이 저처럼 이렇게 보이시고, 자, 위에 뭐 메뉴 보면은요, 파일 눌러보시면, 저희가 보통 이제 파일 들어오면은 뭐 세문서, 블로기, 저장하기 이런 거 하실 수 있고요. 예, 파일을 다시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편집은 저희가 이제 눌러져 있는 상태고요. 그 편집 아래로 보이는 이런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편집에 있는 도구들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한글 들어왔을 때 보통 이 도구 상자가 이렇게 바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한글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도구를 이렇게 각각의 메뉴에서 내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내어 놓은 곳이고, 그다음에 저 하나씩 한번 눌러 볼까요? 보기 글자 누르시면 또 밑에 보기에 대한 도구 상자로 바뀌죠. 입력, 서식, 쪽, 보안, 도구. 예, 이런 식으로 도구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제가 편집 누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요 한글은 그 해당 메뉴에 대한 목록 버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옆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예,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목록 버튼인데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 메뉴에 관한 이제 목록으로서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목록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 펼쳐져 있는 도구로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메뉴를 눌렀을 때 그 해당하는 도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눌러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고정이 돼 있어요. 얘는 저희가 기본 도구 상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파일에서 봤던 메뉴들이 지금 여기서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새로 문서를 만든다든지 연다든지 저장한다든지 인쇄한다든지 미리 보기 한다든지, 예,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글자 바꾸는 서식 도구들이 나와 있죠. 뭐 이것도 저희가 위에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도구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거죠. 그럼 여러분이 보셨던 이 도구 상자들을 저희가 숨기거나 다시 펼치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 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저희가 도구 상자 접고 펴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눌렀을 때는 자, 위에 있는 도구 상자가 접히고요. 그죠? 그다음 제가 한 번 더 누르면 기본 도구 상자가 접혀요. 그죠? 그러면 이 그 도구를 접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면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넓게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다시 펼치시려면은 자, 아까 눌렀던 도구 상자 접고 펴는 버튼, 이 삼각형 모양 누르시면 이게 다시 나오죠. 혹은 이 버튼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마우스를 이 편집이라는 곳에 이렇게 내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접히게 되고,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저희가 화면 보시면은 요 하얀색 종이 같은 부분에 저희가 글을 쓰죠. 예, 여기가 저희가 본문 글 쓰는 곳이고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 커서가 여기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커서라고 하죠. 그리고 니은 모양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각 집마다 보이는 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니은 부분 밑에 깜빡깜빡거리는 데부터 글을 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니은 모양 위로는 저희가 비어 있잖아요. 이게 니은 모양이 안 보이시는 분은 지금 어떻게 보이시냐면은 이렇게 보이죠? 지금 그죠? 근데 안 보이셔도 지금 윗부분이 저희가 이제 비어 있어요. 예. 지금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 비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여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한글에 들어오면은 기본 여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글을 쓰고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곳, 예, 그게 어디냐면은 이제 위에 눈금자 있죠. 이렇게. 네. 네, 눈금자. 예. 그 눈금자 보시면은 여기 회색 부분에는 저희가 글을 쓰지 않는 곳이고, 그 여백이죠. 여백. 여기 눈금자가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 이 흰 부분이 저희가 글을 쓰고 그림을 넣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눈금자는 우리가 여백과 이런 글 쓰는 란을 표기하는 곳이고, 나중에 저희가 뭐 들여쓰기라든지 뭐 내어쓰기라든지 뭐 왼쪽 여백이라든지 오른쪽 여백이라든지 이런 거 조정하는 것도 여기 눈금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 빈문서 1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위에도 보면 빈문서 1.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들어오면 빈문서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는 제목 표시줄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제목이 표시되는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제목을 표시하는 탭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은 1쪽, 1단, 1줄, 1칸, 문단 나눔, 1구역, 삽입. 요거는 저희가 상태 표시줄입니다.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이 부분이 첫째 쪽에 첫째 단에 첫째 줄에 첫째 칸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쭉 가시면은 오른쪽 부분은 이제 뭐 하시는 데냐면은 저희가 지금 보기 방법입니다. 여기가 보는 방법. 예. 지금 저는 여기를 보면은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데 보면 폭맞춤 돼 있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제 모니터 폭에 맞춰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혹시 집집마다 한글을 들어오면 이렇게 안 돼 있으신 분들도 있고 125% 이렇게 퍼센트로 나와 있는 분도 있으세요. 예. 그거는 그냥 이제 이 퍼센트 비율로 지금 그 화면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보면 저는 지금 폭맞춤 되어 있는데 그 폭맞춤 옆에 보면 빼기하고 더하기 버튼이 있죠. 그래서 제가 빼기 버튼 이렇게 누르면 지금 보시면 퍼센트로 나오죠. 그럼 지금 제가 160%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빼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125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종이가 꽉 차지 않고 조금 이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비율은 안에 있는 글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보는 비율이에요. 그냥 보는 비율. 예, 그러니까 글은 크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글은 그대로인데 내가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죠. 예, 그래서 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은요, 여기 위에 글자 크기에서 바꾸는 거지 여기서 바꾸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보는 방법.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제 눈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은 좀 크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죠? 난 뭐 그런 대로 괜찮다. 그러면은 자신에 맞는 적당한 비율로 보시면 되고요. 그 아까 저는 폭맞춤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어디서 하시냐면은 요 앞에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종이 딱딱딱 3개가 있죠. 지금 저희가 마우스를 대지 않고요. 보면은 저는 지금 첫 번째 버튼이 잘 보면 노란색으로 색칠이 돼 있어요. 이 첫 번째 버튼은 뭐냐면은 쪽윤곽입니다. 쪽윤곽. 예.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대고 계시면 아마 설명이 나올 거예요. 쪽윤곽이라고. 저는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대지 않아도 이렇게 지금 제가 마우스 이렇게 벗어놨잖아요. 얘가 눌러져 있죠.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다는 것은 눌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어떤 상태다? 여백을 같이 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쪽윤곽은. 예, 여백을 같이 보고 있는 상태. 근데 아까 제가 요거 설명드릴 때 여기 커서 위에 있는 이 니은 부분이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라고 그랬죠. 저는 이제 쪽윤곽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백을 보면서 내가 글 쓰는 란까지 같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쪽윤곽을 해제하면은 여백을 안 보고요. 글 쓰는 란만 보는 거죠. 그럼 제가 쪽윤곽을 해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 오른쪽 밑에 보면 아까 요 버튼 있죠. 쪽윤곽.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저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어때요? 지금 니은 부분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뭐만 나온다? 지금 제가 글 쓰는 란만 보여요. 글 쓰는 란만 이렇게. 그러니까 여백이 지금 있긴 있는데 안 보는 상태죠. 이게 쪽윤곽을 해제한 상태고요.
다시 쪽윤곽 하시려면은 요 첫 번째 버튼 눌러서 이렇게 쪽윤곽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쪽윤곽을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쪽윤곽은 저희가 요 오른쪽 밑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저기 위에 보기 글자 누르시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쪽윤곽이 저처럼 노란색으로 색칠이 돼 있으면 지금 나는 쪽윤곽을, 그러니까 여백을 같이 보고 있는 상태죠. 근데 뭐 이게 해제하고 싶으면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됩니다. 예. 근데 보통 저희가 이 오른쪽 밑에 얘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요. 여기서 하시는 게 편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오른쪽 밑을 저처럼 보시면은 두 번째는 저희가 폭맞춤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폭맞춤이 돼 있었잖아요. 한번 눌러보면 종이가 이렇게 커지죠. 그러니까 이 종이가 내 모니터 너비에 맞게 딱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내 모니터에 맞게 최대한 크게 보려면은 폭맞춤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옆에 거는 쪽맞춤입니다. 한번 눌러보시면 얘는 어때요? 종이가 굉장히 작아지죠. 근데 잘 보면 이 종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쪽맞춤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글을 쓰고 표를 넣고 그림을 넣고 이제 다 하고 나서 이 종이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나 전체적으로 보고 싶을 때 이제 요 쪽맞춤을 하는 거죠. 그럼 저는요, 요거 두 번째 거 폭맞춤으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거 하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요 더하기 눌러가지고 비율을 맞추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쪽윤곽, 폭맞춤, 쪽맞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죠. 그 돋보기가 있고 폭맞춤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상태를 표시하고 있고요. 옆에 화살표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서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비율이 나와 있죠. 비율을 여러분이 눌러서 조정하실 수도 있고 요 더하기 버튼 이용하셔서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폭맞춤, 쪽맞춤, 여기 두 쪽 맞쪽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 페이지를 볼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한 화면에 한 페이지 정도만 나오잖아요. 뭐 이제 뭐 두 쪽 맞쪽, 그러니까 여러 쪽을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제 요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요 오른쪽 밑에는 이제 보기에 관련된 거죠. 이 화면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죠. 화면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위에 보기라는 메뉴에도 똑같이 있는 건데 요 오른쪽 밑에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쪽윤곽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요렇게 확대 축소 돼 있죠. 지금 제가 폭맞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역삼각형 누르면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 예, 요거 확대하고 축소하고 하시는 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은 저희가 기본적인 화면을 이제 봤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글자를 써가지고 글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장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저처럼 한번 글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을 멈추시고요. 예, 저를 보고 글을 쓰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줄로 가실 때는 우리 키보드 보시면 엔터키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엔터키를 눌러가지고요. 이제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줄을 바꿀 때는 엔터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글을 다 쓰셨다면은 저희가 먼저 이 부분을요. 이게 올챙이의 개구리송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뭐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이런 노래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있죠.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이 부분이 저희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니까 여기 밑에도 똑같이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이 부분을 또 써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그럼 똑같은 걸 또 쓰면 귀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한다? 복사기에서 이제 똑같은 종이를 복사하는 것처럼 글자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그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요, 복사하기 하실 때는요, 뭐 해야 되냐면은 복사하기에 순서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글을 복사하시려면은 저처럼 이제 이런 순서로 해야 돼요. 이제 첫 번째는 무조건 블록 지정이에요. 그냥 어떤 글자를 할 건지 컴퓨터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글자를 할 겁니다. 라고 블록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편집이란 메뉴에 가서 복사라는 버튼을 누르든지 또는 여기 컨트롤 C라는 단축키를 누르시면 돼요. 이 단축키를 누르실 때는요. 저 키보드 보시면 왼쪽 밑에 CTRL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꾹 누르시면서 C를 한번 탁 눌렀다 떼시면 돼요. 그 두 개를 동시에 누르시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누르시면서 C를 한번 눌렀다 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잘 안 하시는데 세 번째 중요하죠. 그럼 복사를 했으면 내가 원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사한 거를 넣을 수 있는 위치, 넣고 싶은 위치. 그 원하는 위치에 꼭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아까 복사한 걸 넣어야 되죠. 그래서 편집에 가서 붙여넣기 또는 이거 컨트롤 V, 이 컨트롤 C하고 방법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로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요, 요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이 부분을 저희가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죠. 그죠? 네. 그럼 첫 번째가 뭐였어요? 블록 지정이었죠. 근데 이제 블록 지정이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시 한번 해보신 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뒷다리가 쑥 뒷 앞에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대요. 그리고 우리 클릭하시는 두 번째 마우스의 버튼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클릭하시는 버튼 있죠? 보통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하시죠? 걔를 이제 꾹 누르면서 떼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놔요. 그리고 이렇게 블록 지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블록 지정하셔도 되고요. 그럼 제가 지금 블록을 일단 해제를 해볼게요. 여기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럼 해제가 됐죠. 그 다음에 저희가 블록 지정하는 방법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문장을 보면은 한 줄, 두 줄을 블록 지정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행 단위로 블록 지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뒷다리가 뒷 앞에 마우스를 바짝 대지 말고요. 왼쪽으로 조금 떨어져서 대시면 이렇게 하얀색 화살표 나올 때 있어요. 꼭 뒷 앞에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뒷다리부터 저희가 블록 지정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화살표가 될 때요. 아까 클릭하는 두 번째 손가락 꾹 누르면서 팔딱팔딱까지만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저도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손가락 누르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 나요. 그럼 이렇게 행 단위로 블록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행 단위로. 그래서요, 만약에 단어로 하실 때는 이제 그냥 아까처럼 드래그 하셔서 하시면 되고, 행 단위로 하실 경우에는 이게 편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과정, 블록 지정은 했어요. 자, 지금 복사하기의 첫 번째 과정, 블록 지정. 그 다음 이제 복사를 해야 되겠죠? 복사는 제가 위에 편집 눌러보세요. 편집 누르면 복사하기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복사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복사가 돼요. 끝. 네. 두 번째 과정 끝났습니다. 편집에 복사하기. 뭐 몇 번 눌러도 돼요. 네. 끝.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원하는 곳에 커서 놓기. 그러니까 내가 이 글자를 여기 놓고 싶잖아요. 복사한 거를. 지금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려면은 여기 윗부분 꼬물꼬물꼬물꼬물 올챙이가 옆에 클릭을 합니다. 클릭.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문장 아래에 커서를 놓으려면은 그 위에 문장의 제일 마지막 글자 옆에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엔터키 있죠? ENTR 엔터키를 탁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그죠?
그럼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깜빡 거리고, 그럼 컴퓨터는 아, 여기에 넣을 거구나 라고 이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를 해줬으니까. 그럼 이제 복사하기의 네 번째 순서 뭐냐면은 붙여넣기죠. 예, 붙여넣기도 어딨냐면은 편집 눌러져 있죠. 붙이기 있죠. 요거 예, 붙이기. 요 그림 있죠. 그림 누르시면 돼요. 네, 눌러보세요. 그러면 나오죠. 이렇게.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복사하기라는 과정을 지금 한번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복사하기 과정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복사하기 순서 블록 지정하고 편집의 복사 또는 컨트롤 C. 원하는 부분에 위치 두시고, 그 다음에 편집에 이제 붙여넣기 하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복사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문장을 다 완성을 했고요. 그럼 요거를 내가 컴퓨터에 보관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저장하기죠. 저장하기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기는 저 위에 파일 누르시면은 저장하기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 보통 여러분이 특별히 지정 안 하셨으면 보통 저장 위치는 문서방이 나옵니다. 보통 문서. 예. 문서방이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뭐 만약에 다른 방을 했다가 나중에 찾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문서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와 볼게요. 파일 이름 있죠. 요것은 이제 이 파일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저장할 때. 근데 내가 쓰지 않았는데 쓰여져 있죠. 올챙이와 개구리라고. 우리 한글에서는요, 여러분. 저장하실 때요. 내가 아까 한글에서 첫 번째 적은 글자 있죠. 이 글자가 보통 이렇게 제목으로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을 이대로 하면 괜찮다 하시면 이대로 하시고요. 아니면 제목을 이걸 안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걸 지우고 다른 걸 쓰시면 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이대로 하면 좋겠죠. 예. 밑에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예, 요거 있죠. 예.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 파일을 한글 파일로 저장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파일로 저장할 것이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한글은. 왜냐면 한글 문서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른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면 제가 요거를 한번 눌러보면 굉장히 많아요. 다른 형식의 파일들이. 그죠? 예,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도 여기서 저장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다시 눌러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저희가 올챙이와 개구리라는 이름으로 이 파일을 한글 문서 형식으로 저장을 한다. 그럼 이 오른쪽 위에 저장 누르시면 창이 없어지면서 저장이 되고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올챙이와 개구리 .hwp 돼 있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문서 열었을 때는 빈 문서 1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장을 하시면은 예, 내가 저장한 이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아, 그러면은 저장이 잘 됐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도 적혀 있고 쭉 내려오시면 요 밑에도 이렇게 적혀 있죠. 예,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저장을 하셨고요. 그럼 이제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이 문서는 끝났죠. 예, 끝났으니까 이거 말고 이제 난 또 새로운 문서를 작성을 하고 싶다. 그럼 새 문서를 한번 내볼게요. 새 문서는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쉬운 거는 이 문서를 꺼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저장을 했으니까 꺼도 되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근데 끌려고 하니까 X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위에 있는 X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한글 창을 아예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밑에 있는 X 있죠, 요거. 요게 지금 내가 작성하고 있는 문서의 닫기 버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문서를 닫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X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시면은 올챙이와 개구리는 이제 종료가 되고요. 닫혀지고 이렇게 새 문서가 나오죠. 예. 이렇게 새 문서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올챙이와 개구리를 열어놓고 새 문서를 만들고 싶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올챙이와 개구리가 닫혔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열면서 또 올챙이와 개구리를 놔두면서 새 문서 내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일단
저장된 문서를 여실 때는요. 자, 파일 눌러요. 불러오기. 그러면 여기 찾는 위치 해가지고 문서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문서방에 저장했죠. 그러니까 문서방에서 찾아야 되죠. 그죠? 네. 그럼 문서방은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올챙이와 개구리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럼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걸 열 것이다.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위에 열기 해요. 그럼 열립니다. 그죠? 이렇게 열렸어요. 자, 그러면은 저장된 문서를 열 때는 파일에 불러오기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가 이거를 끄고 새 문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끄지 않고 새 문서를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요 파일 누르시면 새 문서 있죠?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 종이가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올챙이와 개구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 밑에 보시면 여기 한글 열려 있다고 지금 아이콘이 하나 있죠? 저희 작업 표시줄에. 그래서 이걸 딱 대고 계시면 이제 이쪽에는 올챙이와 개구리 창이 열려 있고 지금 내가 보는 게 또 빈 문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차이점은요. 아까 우리가 오른쪽 위에 문서 닫기 버튼, X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얘가 닫히면서 새 문서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하는 파일의 새 문서는 올챙이와 개구리는 남겨두고 새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우리가 앞에 문서를 참조해서 보면서 이제 새 문서에서 글을 쓸 경우에,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열어놓고 해야 되겠죠. 왔다 갔다 보면서,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새 문서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럼 2강에서는 저희가 글을 쓰고, 예, 글자 모양 바꾸는 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2강에서는 저희 나의 소개라는 글을 적어서 이 글자 모양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요. 지금 제가 적은 글을 한글 문서에 한번 타이핑해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예, 다 적으셨다면 저희 한번 글자 모양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예, 글자 모양도 저희가 바꾸려면은 제일 처음은 이제 블록 지정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어떤 글자를 바꿀지를 또 컴퓨터는 몰라요. 우리 이제 앞서 1강에서 복사하기 할 때 제일 첫 번째 순서도 블록 지정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록 지정을 한번 해가지고 글자 모양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의 소개라는 글자를 한번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블록 지정을 하실 때 자, 우리 나의 소개라는 글자 블록 지정하실 때 요 나 앞에다가 마우스를 조금 떨어져서 대신 다음 요 하얀색 화살표 이렇게 될 때 클릭을 탁 하세요. 클릭. 이게 블록 지정 됐죠? 네. 자, 그럼 블록 지정 하셨고 요 글자 모양을 한번 바꿔 보려면은 저희가 위에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저희가 글자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도구 상자예요. 자, 지금 저희가 한글에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함초롬 바탕. 이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적은 글자가 함초롬 바탕이라는 글꼴로 적은 거다. 글자 모양으로 적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럼 글자 모양을 바꾸려면은 이 글꼴을 먼저 바꿔야 돼요. 함초롬 바탕. 네,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함초롬 바탕 옆에 목록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눌러요. 그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윤고딩, 뭐 쿨재즈 이런 거 보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쿨재즈를 하면 이런 식의 글자가 나오고 윤체를 하면 이런 식의 글자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근데 저는 뭐 하고 싶냐면은요. 휴먼 매직체라는 글자가 있어요. 휴먼 매직체.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이 오른쪽에 막대기 있죠. 요거를 꾹 눌러서 이렇게 천천히 조금만 내리시다 보면 여기 휴먼 매직체라고 있어요. 예, 휴먼 매직체. 클릭하세요. 그럼 이제 글자가 이제 아까 함초롬 바탕이 휴먼 매직체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 눈으로 블록 지정돼 보시면은 블록 지정된 부분 지금 휴먼 매직체로 글자가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휴먼 매직체라는 글꼴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글자 크기. 자, 우리 한글에 오면은 보통 10이 돼 있어요. 그 옆에 PT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포인트라는 단위입니다. 예. 그래서 10포인트죠, 지금. 근데 내가 이제 좀 더 크게 하고 싶어요, 글자를. 그럼 10보다 크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옆에 목록 버튼 있죠, 얘도 눌러요. 눌러서 제가 한 20 정도 해볼게요. 커지죠, 이렇게. 지금 그죠? 네. 그럼 이제 20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21 하고 싶어요. 예, 21. 그럼 아까처럼 목록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근데 여기는 21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목록 버튼 옆에 보면 이렇게 위아래 하살표가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는 하살표 있죠? 한번 눌러보세요. 그 누르면 1씩 올라가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1포인트씩 올리고 싶거나 내리고 싶을 때는 위아래 하살표 하시고요. 그냥 이게 여기 입력되어 있는 숫자로 그 중에 하나 고르고 싶다 하면은 이 목록 버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글자 크기가 크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색깔 바꿔볼게요. 글자 색깔.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이 빨간색 가 있죠? 요게 글자 색깔입니다. 근데 이 빨간색 가를 누르면 글자 색이 빨간색이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 가 때문이 아니고요. 빨간색 가 밑에 보면 요거 있죠. 지금 글자색이 빨간색으로 여기는 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지금 이 색이 되는 거예요. 네모 이 색이. 근데 너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을 하고 싶어요. 파란색. 예. 한번 해볼게요. 그럼 색을 고르실 때는 옆에 요 목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요 공통점이 있네요. 항상 그 항목에 대한 목록 버튼을 눌러서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목록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근데 지금 색깔이요. 저처럼 이렇게 똑같으신 분이 있고 약간 색깔이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한글 2010부터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대보세요. 여기 되면은 이렇게 색상 테마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은 이게 돼 있을 거거든요. 기본. 네. 기본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한글 2010에 나와 있는 기본 테마색인데요. 이게 이 색은 약간 저희가 정의하는 원래 쓰던 노랑, 초록, 파랑, 뭐 보라 이런 거랑 약간 좀 색이 달라요. 예, 그래서 저는요 오피스라는 테마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바꾸시면 이걸로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꼭 이걸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이 둘 중에. 저는 오피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랑 똑같은 색이 아니신 것 같으면 이 하살표를 눌러서 오피스를 눌러주세요. 예. 저도 해볼까요? 하살표 오피스. 그럼 오피스라는 색깔들이 나와요. 예, 여기 나와요. 한번 하시면 다음에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계속 오피스 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파랑을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그럼 이렇게 파랑이라고 설명이 나와요. 예. 눌러줘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빨간색 가 밑에가 이제 파란색이 됐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색은 파란색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글자 모양, 크기, 색깔 바꿨습니다. 근데 이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는 내가 금방 한 파란색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블록을 해제하겠습니다. 옆에 아무데나 눌러주시면 이렇게 블록이 해제가 돼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바꿨던 휴먼 매직체 크기 21에 색깔 파랑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글자 모양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이제 이렇게 바꾼다라는 건데요.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특색 있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기 1 이름 전소 및 2 나이 11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아까 글자 모양, 크기, 색깔 바꾸면서요. 여기다가 저희가 음영이라든지 장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글자 모양 효과를 한번 넣어 볼 건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음영, 그 다음에 뭐 장평 이런 것들을 넣으시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바꿨던 요 위에 도구 상자에는 저희가 뭐 음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그럼 그런 모양, 그런 걸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좀 더 특색 있게 바꾸는 곳은 원래 이 도구가 들어있던 곳, 글자 모양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글자를 바꾸기 전에 1과 2번에 있는 글을 블록 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1 앞에 이렇게 화살표 되게끔 놓으시고 두 번째 손가락 꾹 누르시면서 2까지만 내려가서 놓으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블록 지정하셨다면은 이제 저희가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자, 글자 모양은 어딨냐면은요. 자, 우리 지금 편집 지금 눌러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혹시 안 눌러져 있으시면 누르시고 편집 누르면 여기 글자 모양이라고 도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이 글자 모양은 어디 있다? 서식이라는 도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죠? 근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걸 쓸게요. 그래서 요 글자 모양 버튼 누르세요. 그럼 창이 하나 뿅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요. 기본, 확장, 테두리 배경 이렇게 세 가지 탭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금방 했던 아까 휴먼 매직체 크기 21 색깔 파랑은 요 기본이란 탭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저도 지금 기본이란 탭에서 계속 할 건데요.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 먼저 제가 크기는 12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금 크기가 10이 돼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12로 한번 바꿔보세요. 두 번 누르면 되죠.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글꼴. 글꼴은 또 함초롱 바탕 돼 있죠. 왜냐면 우리가 한글 들어오면은 함초롱 바탕으로 되어 있고 그걸로 글을 썼으니까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제가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함초롱 바탕 옆에 목록 버튼 눌러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맑은 고딕을 막 찾아봤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목록 버튼을 탁 누르니까 얘가 이제 노래지죠, 이렇게. 혹시 노래지지 않으시는 분 여기 클릭해가지고 그 글자를 한번 지워보세요. 딱 지우면은요, 우리가 여기에 제가 어떤 글을 쓰잖아요. 그럼 그 글자와 관련된 글꼴을 보여줘요. 제가 지금 맑은 고딕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여요. 그죠? 보이는데 안 보인다 치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여기 지금 클릭이 돼 있으시고 제가 맑은 고딕 중에 고자를 한번 키보드로 쳐보세요. 고 이렇게. 고 치면은 고가 들어있는 글꼴을 이렇게 다 보여줘요. 요 중에 제가 원하는 게 맑은 고딕이죠. 이렇게 바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좀 한글을 좀 많이 여러 번 좀 해보시고요. 자기가 선호하는 글꼴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찾고 싶을 때 하는 거죠. 특히 시험 치시는 분들. 예,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죠. 시험지에 원하는 글꼴을. 그러면은 제가 맑은 고딕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맑은 고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속성. 속성은 이제 글자를 뭐 진하게 하느냐, 기울이게 하느냐, 밑줄을 치느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가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눌러보세요. 글자가 진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만약에 진하게를 안 하고 싶다. 그럼 다시 누르시면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속성은요. 제가 진하게, 기울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개 같이 되죠. 그죠? 요게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진하게, 기울임, 밑줄, 지소선, 외곽선, 그림자, 양각, 음각 있거든요. 그래서 요 중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중복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양각, 음각은 중복이 안 됩니다. 예, 그거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색 바꿔볼게요. 요 글자색은 요 검은색이나 요 역삼각형 목록 버튼 눌러가지고 저희가 금방 오피스 색으로 하니까 계속 되어 있죠. 요건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초록색 바꿨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초록색 바꿨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음영색이라고 있어요. 제가 요거를 해보려고 여기 왔는데요. 음영색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자 요 뒤에 부분에 색깔을 채우는 게 음영색이에요. 그럼 제가 음영색은 노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음영색 색 없음 돼 있죠. 눌러요. 근데 노란색이 안 보여요. 그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요 테마 버튼을 눌러서 이게 대고 계시면 나와요. 아까 오피스라는 테마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 간혹 있잖아요. 여기서 노란색을 누르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노란색을 누르는 건 노란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피스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노랑 눌러요. 그러니까 노랑이 되죠. 네. 자, 그래서 음영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요. 설정 한번 해볼게요. 여기 글자 모양 창에서 다 하시고 나면은요. 반드시 마지막으로 설정 누르셔야 돼요. 그럼 제가 블록을 해제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아, 그래서 저희가 글자 모양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좀 글자를 특색 있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글자 모양 한 번 더 가서요. 저희가 글자 모양에 확장이라는 탭에 들어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여기 나의 소개의 설명, 성격이 활달하여부터 아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요까지를 저희가 블록 지정을 해서 글자 모양을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성격이 성 앞에다가 마우스 조금 떨어져서 대신 다음 하얀색 화살표 되면은 꾹 누르시면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 놓습니다. 그럼 블록 지정이 되죠. 그 다음에 글자 모양 가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저희 아까처럼 글자 모양이라고 도구 상자 나와 있죠. 클릭하시면 글자 모양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글자 모양에서 아까는 저희가 글자 모양, 크기, 색깔, 그 다음에 속성, 음영 하셨는데 장평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장평은 저희가 지금 딱 들어가자마자 보면은 100이라고 돼 있죠. 이 100이 기본입니다. 항상 100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100은 지금 이 글자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0보다 작거나 100보다 컸을 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 장평은요, 글자를 퍼지게 한다거나 날씬하게 할 때 쓰는 겁니다. 네, 크기와 관계없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장평이 100이 돼 있는데요. 장평을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지우시면 자, 위에 설명이 나오죠. 50에서 20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최소가 50이고 최대가 200이죠. 그럼 제가 20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 하니까 어때요? 여기 밑에 예제글을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퍼지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제가 200을 지우고 50을 해보겠습니다. 50 하니까 어떻죠? 이렇게 날씬해지죠. 그죠? 그래서 장평은요, 우리가 글자를 이제 퍼지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축소, 이제 날씬하게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럼 저는 50을 지우고 150 정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보다 큰 수니까 조금 더 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 확장 가보겠습니다. 확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확장에는 크게 4가지 있습니다. 그림자, 밑줄, 지소선, 기타. 이 그림자, 밑줄, 지소선, 기타는 원래 기본이란 데 가면 아까 글자 속성 중에 그림자, 밑줄, 지소선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그림자를 했을 때 좀 더 꾸며줄 수 있는 곳, 밑줄을 했을 때 좀 더 꾸며줄 수 있는 곳, 치소선을 했을 때 좀 더 꾸며줄 수 있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자, 밑줄, 치소선이 아니라 이것들을 했을 때 좀 더 꾸며주는 곳. 그러면은 저는 이제 밑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 나와 있죠. 없음 해가지고요. 밑줄이죠. 근데 보통 저희가 글자 아래쪽에 하잖아요. 위쪽에 혹시 하실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하라. 그럼 저희 일단 아래쪽 할게요. 그럼 제가 아래쪽 하니까 밑줄 모양 뭐 할 건데 물어봐요. 눌러가지고 지금 이제 실선이 돼 있죠. 그럼 저는 여기 이중 실선 2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밑줄 색깔은 뭐 할 건데 물어보거든요. 누르셔가지고 저는 빨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지금 예제가 보여주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요 확장에 들어와서 밑줄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럼 제가 장평을 했고 밑줄을 했습니다.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보이죠? 블록을 해제해 볼까요?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밑줄은 있잖아요. 아까 거기 글자 모양 들어가서 확장이 들어가서 하셔도 되지만은 저희가 밑줄이라는 속성은 여기 지금 화면에 위에 이 도구 상자에도 나와 있죠. 여기. 그죠? 예. 근데 여기서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빨간색의 2줄에 밑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다시 저처럼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해보세요.
블록 지정하셨으면은 자 위에 요 밑줄이라는 속성이 있죠. 그 옆에 역삼각형 목록 버튼 있습니다. 누르면은 아까랑 똑같이 나와요. 그럼 종류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밑줄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두 줄 밑에 있는 거, 이중시선 밑에 있는 거 요거 하시고 그럼 줄이 바뀌었거든요. 모양이. 근데 색깔이 아까 우리 빨간색이었거든요. 색깔은요. 또 밑줄 옆에 역삼각형 눌러요. 쭉 내려가시면 밑줄 색 있죠. 제가 아까 밑줄 색을 빨간색을 했잖아요. 파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죠. 예, 지금은 적용된 게 아니라요. 파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라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파란색을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제 변경이 됐죠. 블록을 해제해 볼까요?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요. 저희가 밑줄을 조금 더 특색 있게 꾸미고 싶다라면은 글자 모양의 확장 가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해도 된다. 라는 거죠. 요 치소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확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확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강조점이라는 겁니다. 강조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강조점은요, 여기 글자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빨간 점처럼 이렇게 점을 찍는 것이 강조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사랑할 줄 아는 선생님 위에다가 아까 제가 찍은 빨간 점처럼 강조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 모양을 갑니다. 글자 모양. 그러면 저희가 아까 글자 모양에서 확장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확장이 눌러져 있습니다. 예, 눌러져 있고요. 여기 강조점 여기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없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없음 눌러요. 그러면 어떤 강조점 할 건데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게 여기 첫 번째 점 요걸 할게요. 그 점이 도로로 찍히죠. 그죠? 그 다음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랑할 줄 아는 선생님 위에 점이 꽁꽁꽁꽁꽁꽁꽁 찍혀있죠. 그죠? 블록을 해제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러면 강조점을 빨간색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글자 모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예쁘게 문자 모양 같은 걸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나의 소개 앞에다가 내가 이렇게 하트 모양 같은 거 넣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트 모양은 키보드 보시면 하트 모양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에 없는 특수한 문자들 넣고 싶을 때는 한글에서 어디서 넣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문자표라고 하는 데서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넣을 거예요. 나 앞에다가 하트, 개 앞에다가, 개 옆에다가 하트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하실 거는요. 항상 이렇게 클릭하셔서 저처럼 나 앞에 커서가 이게 깜빡깜빡거릴 수 있도록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왜? 여기다가 하트를 넣을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시면 되냐면 제가 아까 이런 문자를 넣을 때 문자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문자표는 위에 입력 옆에 역삼각형, 입력 옆에 역삼각형 누르시면 이렇게 문자표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단축키가 나와 있어요. 컨트롤 F10. 만약에 내가 문자표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컨트롤 누르면서 F10번 키를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렇게 문자표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문자표가 나옵니다. 문자표는 크게 4가지의 부류로 돼 있어요.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사용자나 한글이니까 한글 문자표 많이 사용하시죠. 예. 근데 저는 사용자 문자표를 많이 해요. 이거랑 뭐가 차이예요, 선생님? 하면은 요거의 그룹과 한글 HNC 문자표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의 그룹이 틀린 거죠. 예. 그냥 모아놓은 게 틀린 거죠. 그럼 저는 여기 사용자 문자표를 눌러서 할게요. 그럼 제가 하트를 안 됐잖아요. 그럼 여기 하트는 기호 2번이라는 곳에 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있죠. 요 흰색 하트하고 검은색 하트 있어요. 흰색 하트는 그냥 안에 색깔이 안 칠해져 있고 바깥쪽 테두리만 색칠되어 있는 하트고요. 요 검은색 하트는 지금 제가 나의 소개가 파란색 글씨잖아요. 그럼 파란색으로 채워진 하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저는 검은색 하트를 하고요. 넣기를 해볼게요.
넣어지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키보드에 없는 문자 넣을 때는 문자표 들어가는데요. 그럼 지금 제가요, 여기다가 하트를 넣고요. 또 여기다가 하트를 똑같은 걸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다 넣을 거죠. 그래서 여기 개 옆에다가 클릭하시고요. 개 옆에다가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넣었던 하트를 또 똑같은 걸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자표도 위에 도구 상자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오른쪽 메뉴에 문자표라고 이렇게 도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백설표 표시 같은 거 있죠?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요 그림. 요거 누르면 아까 그 하트가 바로 나와요. 자, 눌러볼게요. 나오죠?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문자표라는 아이는요, 우리가 넣었던 문자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서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요 하트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넣었죠. 그럼 이거를 누르면은요, 마지막으로 넣었던 문자를 계속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요 백설표 바로 밑에 문자표라는 글자 누르면 제가 최근에 넣었던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근에 넣었던 거.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제일 마지막에 넣었던 게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제일 마지막에 넣었던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넣을 때는 처음에는 입력의 문자표 들어가서 넣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넣을 때는 이걸 누르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저희가 문자표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름 나이 11살 돼 있고요. 여기 전소미 밑에다 옆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음표를 3개를 넣고 싶어요. 예, 음표 3개. 자, 음표 3개를 한꺼번에 넣는 방법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전소미에 클릭을 해요. 항상 클릭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문자표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여기 입력 옆에 역삼각형 눌러서 문자표 가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저도 가볼까요? 네. 자, 그럼 여기 음표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제가 이걸 넣어볼까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넣으시면은 귀찮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넣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첫 번째 음표에다가요. 더블 클릭을 하세요. 따닥. 자, 저도 해볼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자, 여기에 들어가는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네. 들어갔죠? 안 들어갔으면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음표 더블 클릭. 그럼 여기에 들어가죠. 두 번째 게.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더블 클릭.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럼 음표가 3개 잘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3개를 넣자라고 오른쪽 위에 넣기 하시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자표를 하나만 넣는 거, 하나 넣은 거를 반복적으로 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넣는 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요 한자 바꾸기 한번 해볼게요. 한자는요, 저희가 어떤 한자를 바꿀 거냐면은 여기 미래라는 거와 친절을 바꿔볼 건데요. 제가 미래라는 한자를 넣고 싶은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은 미래라는 한글이 나오면서 가로 열고 미래라는 한자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은요, 반대로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럼 먼저 미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미래라는 한자를 바꾸실 때는 레 옆에 탁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커서가 글자에 딱 붙어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잘 안 되시면 블록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냥 클릭하는 게 더 편하시겠죠. 그 다음에 저희 키보드 보시면 한자라는 키보드 있어요. 키보드 보세요. 한자라는 키보드. 오른쪽 밑에쯤 있죠? 그럼 키보드를 탁 누르세요. 한자 키보드.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죠. 미래는 이 한자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한자 바꾸기 하실 때 지금 미래라는 한자는 이렇게 단 하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건강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꾼다 하면은 건강이라는 한자는 한 5개 정도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이 고르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한자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한자를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 이 설명을 보고 한자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자 바꾸기의 첫 번째는 뭐다? 여기서 한자를 하나 클릭을 해라. 골라라. 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한자를 한글 2010 화면에 어떤 모양으로 나오게 할 거냐. 그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미래는 앞에 미래라는 한글이 있으면서 뒤에 가로 열고 미래라는 한자가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모양은 앞에 미래라는 한글이 나오면서 가로 열고 한자가 나올 수 있는 모양. 요거죠. 그죠? 그럼 이 모양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한글 미래, 한자 미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 다 하셨으면 오른쪽 위에 바꾸기 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친절을 한번 또 해볼까요? 그럼 친절은 미래랑 반대로 해볼게요. 친절은 앞에 친절이라는 한자가 나오면서 뒤에 친절이라는 이렇게 한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 한글 나오고 앞에 친절 한자 나오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친절을 한자로 바꿔야 되니까 친절 옆에 클릭 깜빡깜빡 그다음 키보드에 한자 키보드 누릅니다. 그럼 나오죠. 그럼 항상 순서는 뭐죠? 첫 번째는 친절 한자 클릭 두 번째는 모양이죠. 여기서 고르는 거죠. 그럼 제가 친절은 앞에 친절이라는 한자 나오면서 뒤에 친절이라는 한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얘죠. 얘를 클릭 자, 그럼 클릭이 됐고요. 오른쪽 위에 바꾸기 합니다. 그럼 이제 바뀌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한자를 바꿔봤어요. 네. 그럼 저희가 2강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이제 3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문단 모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글을 보시고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똑같이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네, 다 적으신 분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단 모양은 보통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저희가 가운데 정렬, 그러니까 정렬시키는 거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문단 모양의 창에 들어가서 뭐 여백이라든지 뭐 줄간격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테두리 이런 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그 가운데 정렬은요.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도구 상자 중에 요 정렬 버튼 4개가 대표적인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거 있죠. 저희가 한글 2010 들어가면은 첫 번째 게 항상 눌러져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죠? 첫 번째 건 양쪽 정렬입니다. 요거 뭐냐면은 우리가 글을요. 엔터를 치지 않고 글자를 이제 쭉 써요. 이렇게 쭉 써요. 그죠? 이렇게 쭉 썼다고 쳐요. 이렇게. 쭉 쓰면은 이제 이 글자가 이 여백이 있으니까 이제 설정해 놓은 데에서 이제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또 여기서 쭉 쓰겠죠. 또 넘어가겠죠. 쭉 쓰고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요. 엔터를 치지 않고 글을 썼을 때 왼쪽하고 오른쪽의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양쪽 정렬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양쪽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왼쪽 정렬을 하면 또 말이 틀려지죠. 왼쪽 정렬은 이제 왼쪽만 일정하게 하고요. 오른쪽은 이제 들쑥날쑥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도 그렇게 돼 있죠. 가운데는 아시다시피 글자가 그 기준이 가운데가 되는 거죠. 예. 양쪽이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요거는 마지막 오른쪽 정렬이죠. 오른쪽이 일정하고 왼쪽이 들쑥날쑥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저희는 지금요. 가운데 정렬을 할 건데 여기 밤한토리 땡땡굴 이 글자를 가운데 정렬하실 거예요. 밤한토리 땡땡굴 이 글자를 가운데 정렬하실 거거든요. 그럼 여기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정렬할 때요. 선생님 정렬도 블록 지정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만 블록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한 줄만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 블록 지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다 클릭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 줄을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 블록 지정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 한 줄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클릭만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커서만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가운데 정렬 있죠.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가운데 정렬 요거 눌러주시면 글자 가운데 오죠. 그죠? 어떤 가운데? 이 A4 종이 안에서 가운데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운데 정렬하셨고요. 그럼 저희가요. 이 대표적인 정렬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문단 모양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는 문단 정렬 창에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이 하얀색 화살표 나올 때 꾹 누르시면서 내려갑니다. 그
그다음 나요. 그럼 블록 지정 되셨고요. 자,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문단 모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요. 예, 문단 모양 들어오시면 이렇게 4개의 기본 정렬은 앞에서 보셨고요. 네. 여기 배분 정렬하고 나눔 정렬이 있는데 요 배분 정렬은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밑에 보면 저희가 요 예문이에요. 얘가 그 배분 정렬 같은 경우는 이 문단에서 우리가 빈칸을 일정하게 배분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눔 정렬 같은 경우에는 누르시면은 얘는 글자 그 낱말 단위로 이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혹시 필요하시면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여기 양쪽 정렬 해 놓을게요. 해 놓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백부터 해볼게요. 여백은 뭐냐면 지금 제가 블록 지정한 이 부분에서 요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여백을 주면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빈 곳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가죠. 그럼 제가 왼쪽 부분에 여백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0 지우시고 45만큼. 네. 그럼 45포인트만큼의 왼쪽 여백을 주면은 여백이 요만큼 생기니까 글자가 요만큼 들어가겠죠. 전체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간격 해보겠습니다. 예. 간격은요, 보통 글자에 따라 160으로 돼 있는데요. 160이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60은 지금 저희가 보통 쓰고 있는 줄 간격이고, 줄 간격이 뭐냐면 이 줄과 이 줄 사이에 있는 요 간격이에요. 요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요 간격. 네. 그럼요, 제가 160을 지우고요. 180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160보다 180이 크니까 요 사이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죠? 조금 더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첫 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첫 줄. 첫 줄은 말 그대로 제가 블록 지정한 요 문단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줄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통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첫 줄만. 들여쓰기는 이제 글자 들어가고 내어쓰기는 다른 글자보다 나오는 거죠. 그럼 저는 들여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들여쓰기 클릭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10이라는 값이 나와요. 네, 이게 적혀져서 나와요. 그럼 이제 10만큼 들어가는 거죠. 어디만? 요 첫 줄만. 나머지 줄은 그대로 있고요. 네. 뭐 10보다 작게 하셔도 되고 10보다 크게 하시려면 여기 그 숫자를 적으시면 되는데 저는 10으로 할게요. 그럼 제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첫 줄이 10만큼 들어갔고요. 들여쓰기 간격이 벌어졌죠. 그죠? 그리고 여백을 줬기 때문에 45만큼 여백이 적용이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특정한 줄에다가 특정한 문단에다가 여백이라든지 들여쓰기라든지 하고 싶으면은 문단 모양 가면 된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예, 요렇게 이 내가 이렇게 글자 쓴 이 문단에 이렇게 저 빨간 선처럼 이렇게 테두리를 넣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테두리를 넣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블록 지정이 돼 있으시면 되고요. 일단 혹시 블록 해제하셨으면은 다시 이렇게 블록 지정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저희 위에 문단 모양 가요. 그러면 여기 테두리는요. 여기 테두리 및 배경이라고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문단 모양의 테두리 및 배경. 그럼 테두리를 한번 넣어볼까요? 테두리 선은 지금 선 없음 돼 있죠. 누르셔가지고 제가 두 줄 이중실선 해보고요. 굵기는 0.5mm 그대로 하겠습니다. 색깔은 검정색 말고 저는 초록색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중실선에 0.5mm에 저희가 초록색의 선을 넣고 싶은데 이대로 하면 안 넣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른쪽에 반드시 요거 눌러주셔야 됩니다. 요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선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죠? 그럼 제가 초록색 두 줄 선을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넣으셔도 되고 이 안에 내가 색칠을 하고 싶어요. 요거는 배경이거든요. 예. 배경색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배경색 보시면 면색이 없음 돼 있으니까 흰색으로 돼 있죠 지금. 그럼 없음 눌러가지고 제가 노랑으로 해보겠습니다. 노랑 이렇게 노란색 들어가죠 그죠? 무늬도 넣으실 수 있어요. 무늬는요 제가 하진 않겠지만 무늬색을 먼저 선정하시고 무늬 모양을 고르시면은 무늬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늬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무늬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늬를 넣으려면은 무늬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해야 얘가 나와요. 제가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초록색 두 줄 선에 안에 노란색 배경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그죠? 블록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테두리를 넣으면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 중간에 이게 선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선은 왜 생깁니까? 이 선 있죠? 예. 왜냐면은 저희가 요거 글자 치실 때요, 땡땡을 굴러 나왔다 하고 엔터키 누르셨죠? 이 엔터키 누르면 문단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문단 모양에서 테두리를 넣으면은 문단마다 테두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 테두리가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줄은 나누면서 문단은 나누지 않게 줄만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고민이죠. 자, 그럼 일단은 저희가요, 문단 모양을 볼 수 있는 곳을 한번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기 위에 보기 누르시면은 문단 부호라고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럼 체크가 돼요. 그죠? 이렇게 체크되면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파란색 화살표 같은 거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엔터를 쳤다, 문단을 나눴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이게 문단을 나눴으니까 문단 모양에서 테두리 넣으니까 이 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선이 안 나오게 하려면은 문단은 나누지 않고 이렇게 줄만 바꿔야 되죠. 그럼 일단요, 저희가 이 문단 나눈 걸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 줄 무엇이 굴러 나왔나, 여기에 무 앞에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우리 백스페이스 키 있죠? 글자 지울 때 쓰시는 화살표, 그거 한 번만 누르세요. 그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제가요, 이 무엇이 굴러 나왔나를 두 번째 줄로 줄을 바꾸면서 문단은 나누지 않게 하시려면은 뭐 하셔야 되냐면은 키보드에 우리 그 Shift 엔터를 하시면은 줄만 바꾸고 문단은 나누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적은 것처럼 Shift 누르면서 엔터 키를 한번 빵 쳐보시겠어요? 자, 저도 한번 쳐볼게요. Shift 엔터. 그럼 어때요? 자, 줄은 바뀌었는데 문단은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밑에처럼 이렇게 선이 나오지 않고요. 예, 그냥 줄만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제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호도 틀려요. 엔터 친 거는 이렇게 나오죠. 줄만 바꾼 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요, 문단 모양에서 테두리를 넣으실 경우에, 줄만 바꿔서 넣은 다음에 테두리를 넣으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서 이렇게 테두리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 3강의 문단 모양 한번 같이 해보셨습니다. 자, 제4강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4강은 저희가 그리기 마당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리기 마당은 뭐냐면은 저희가 한글 2010을 설치하실 때 이 그리기 마당도 같이 설치가 돼요. 예, 그래서 그리기 마당은 이제 한글 2010에 들어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뭐 인터넷이나 저장하지 않아도 한글 2010에 보면은 그리기 마당 안에 이제 기본적인 그림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그 그림을 어떻게 꺼내서 쓰며, 그 다음에 그 그림들의 어떤 배치라든지 앞뒤 배치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기 마당 위에 입력 누르시면은 그리기 마당 있어요.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창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기 마당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그리기 조각하고 클립아트라고 있어요. 예.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은 그리기 조각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집집마다 그리기 조각 눌렀을 때, 저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일부만 나오시는 경우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리기 이제 한글 2010을 설치하실 때에 선택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없으시다면 아무 그림이나 하셔도 되는데, 예, 저는 여기 중에서, 전통 중에서요. 제가 여기 미풍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통의 미풍양속. 자, 미풍양속 하니까 미풍양속에 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기 마당에 들어갔을 때 그리기 조각을 클릭을 하고 클립아트 하셔도 돼요. 일단 저는 이제 이거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기 조각하고
그다음 요 중에 내가 원하는 그룹을 눌러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여기에 널뛰기를 넣고 싶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널뛰기를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클릭 하시고요. 바로 내가 그릴 곳에 이렇게 대세요. 대시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 나오거든요. 그럼 십자가 모양을 내가 원하는 곳에 놓고요. 우리 클릭하는 두 번째 손가락 꾹 누르시면서 반드시 대각선으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그 다음 나요. 그렇게 널뛰기 그림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내가 그림을 또 놓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입력의 그리기 마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희미한 거 보이죠? 네. 이거 저희가 안 닫았어요. 안 닫으면은 이렇게 다시 마우스를 대시면 이렇게 진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또 그리실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널뛰기 옆에 그리려고 하니까 이 창이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창을 잠깐 옮겨 보겠습니다. 창을 옮기실 때는 마우스를 여기다가 대세요. 요 그리기 마당이라는 창 이름에 이렇게 대시고 두 번째 손가락 꾹 누르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럼 따라가죠. 놓으시고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요 사물놀이 있죠. 클릭하시고 또 마우스를 원하는 곳에 대고 두 번째 손가락 꾹 누르면서 이제 그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림을 넣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이 그림을 겹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요 오른쪽에 그리기 마당에도 마우스 대시면 진하게 나오죠? 그럼 저희가 여기서요, 왼쪽에 전통 사군자 있어요. 전통 사군자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매화 6번 있습니다. 매화 6번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요, 저희가 그릴 건데 제가 널뛰기 그림 위쪽에 이렇게 한번 더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꾹 누르면서 널뛰기 그림 위로 이렇게 겹치게끔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놓으시면 지금 이렇게 돼요. 지금 그죠? 그럼 우리가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그림을 여러 가지를 겹쳐서 그리잖아요. 그럼 항상 제일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제일 위에 올라오겠죠. 그죠? 근데 나는 이 매화 6번 그림을 아까 우리 첫 번째 그린 그 널뛰기 그림 뒤로 가게 하고 싶어요. 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게 그림이요. 클릭이 돼 있으면 이렇게 점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난 지금 매화 6번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표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도형이라는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편집 도구인데요. 그럼 여기 오른쪽쯤 가면은요, 여기 정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노란색 네모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노란색 네모가 뒤로 가 있는 게 있죠. 노란색 네모가 지금 내가 선택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버튼은 앞으로 내는 거고, 두 번째 건 뒤로 보내는 거죠. 근데 저희는 매화 6번 그림을 뒤로 보내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두 번째 버튼에 클릭하면, 자, 그냥 뒤로 보낼 거냐, 맨 뒤로 보낼 거냐 물어봐요. 그럼 일단은 저희가 맨 뒤죠. 그럼 맨 뒤로 눌러줘요. 그럼 이 그림이 이렇게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제 넣으셨을 때 배치를 앞 뒤로 하실 때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서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클릭이 되어 있나 꼭 확인하시고 앞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뒤로 보낼 거냐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치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그림 넣어가지고요. 이번에는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요 왼쪽에 그리기 조각 그룹 중에서요. 전통 문양 있어요. 전통 문양 중에서 전통 문양 3번 한번 그려볼게요. 클릭하시고 여기 매화 6번 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저는 이 꼬리 있죠. 구름의 꼬리가 지금 왼쪽으로 가 있는데 오른쪽에 가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왼쪽 오른쪽 방향을 뒤집어야 되겠죠.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름을 클릭하셨고 저 오른쪽 위에 보면 회전 및 대칭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왼쪽 오른쪽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인데요. 요거 눌러주시면 꼬리가 바뀌었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이제 상하 좌우 뒤집으시려면은 회전 및 대칭 여기 가셔서 이 삼각형들 여기 이게 상하 대칭이고요. 이게 좌우 대칭 이제 뒤집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전을 해볼 건데요. 회전은 자 한번 눌러보세요. 회전 이게 누르면은 자, 구름 주위에 초록색 점이 생겨요. 이 초록색 점이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점 이렇게 대고요. 누르면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려져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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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자유자재로 회전하시려면은 이 회전 버튼 누르시고요. 근데 회전의 주의점은 뭐냐면은 이 회전을 하고 나서 이 구름 크기를 다시 늘리거나 줄이고 싶으시면은 회전을 해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전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초록색 점이 없어지고 다시 흰색 네모 조절점으로 바뀌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넣고 배치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요 그림들을 그룹화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룹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 그림들은 있잖아요. 하나씩 지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 보시면 아까 널뛰기 하고요. 매화 그림 6번 이렇게 겹쳐서 그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의 그림을 같이 옮기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꾹 드래그를 하면은 따로따로 움직여요. 지금 같이 안 오죠. 그죠? 그럼 내가 이 널뛰기 그림하고 매화 6번 그림을 어떻게 같이 옮길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이 두 개를 그룹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룹을 하려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림을 전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널뛰기 하고요. 매화 6번 그림을 같이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같이 선택하실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림을 한꺼번에 선택하실 때는 요 Shift 키 하셔야 돼요. 예, Shift 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세요. 왼손으로. 누르고 있습니까? 예. 자, 누르고 있으시면은 여기 널뛰기 그림 클릭 한번 하시고 뒤에 매화 6번 그림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같이 선택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흰 점이 널뛰기고 초록색 점이 매화 6번이죠. 같이 선택이 되셨다면 Shift는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은요. 저기 오른쪽 위에 보면 아까 그 정렬 있죠. 거기 보면은 개체 묶기 풀기 있어요. 묶기가 그룹화 시키는 거고 풀기가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저희 개체 묶기 해볼게요. 개체 묶기 하시면은 물어봐요. 하시겠냐고. 그럼 실행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점이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옮기면은 이렇게 같이 옮겨져요. 그죠? 그럼 아까 우리 개체 묶기 할 때 개체 풀기도 있었죠. 그거는 이제 다시 널뛰기와 매화 6번을 각각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클릭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개체 풀기 하시면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저희가요, 이렇게 그룹화하는 거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4강에서는 저희가 그리기 마당에 대한 거 한번 같이 해보셨습니다. 네, 제5강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제5강은 저희가 도형 그리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예, 먼저 도형을 그리시려면은 저희가 위에 입력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개체라는 이렇게 도형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럼 도형들을 하나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 사각형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십자 대시고 이렇게 드래그 그렇게 사각형이 나와요. 그럼 지금 저희가 도형을 편집하실 때는요. 항상 이 점으로 클릭이 돼 있어야 돼요. 처음에 그릴 때는 클릭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다른 데 클릭하면 이렇게 해제가 돼요. 없어지죠. 그럼 다시 한번 요 테두리에 이렇게 대시고 자, 요 마우스 한번 잘 보세요. 흰 점선 네모에 흰색 화살표죠. 요게 개체를 선택하는 마우스 모양이에요. 요때 클릭을 하면 다시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꼭 선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하고 있으면 위에 도형이라는 편집 메뉴가 나와요. 그죠? 요거. 자, 그럼 제가 색깔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예, 색깔은요. 저희가 위에 보면은 예,
선색, 채우기, 음영, 선 종류, 선 굵기 여기서 저희가 도형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제가 선색 옆에 역삼각형 눌러가지고 요거 오피스 색이 안 돼 있네요. 그럼 테마를 오피스로 바꾸고요. 이렇게 선색은 제가 주황을 해볼까요? 주황색 됐죠? 채우기 옆에 역삼각형 항상 역삼각형 누르세요. 채우기도 제가 오피스 테마로 바꾸겠습니다. 채우기는 노랑 해볼까요? 됐죠? 네. 그다음에 선 종류 요거는 뭐냐면은 요 테두리 주황색 이 테두리 종류예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저는 이제 여기 이중실선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선 굵기 이중실선이 지금 1mm 되어 있거든요. 지금 너무 굵다. 한 0.5 정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형은 쉬워요. 예, 글자 쓰시고 여기 도형 그리시고 여기 스타일에서 이렇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타원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저희가 도형을 이렇게 선택하고 있으면은요. 아까 우리 처음에 그릴 때는 도형이라는 메뉴가 없었어요. 왜냐면 도형을 안 그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가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도형 집합들이 이렇게 왼쪽 메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타원 있죠? 눌러요. 타원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타원 나오는데요. 혹시 이거 타원을요, 예쁜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다. 예, 그러면은요, 이때도 키보드가요, 예, Shift 키예요. Shift 키. SHIFT. 글자가 좀 이상하네요. 예, Shift. 네, 요거거든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면서 그림을 그리시면은 예쁜 그 도형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타원 클릭, 그다음에 왼손으로 Shift 키 누르시면서 그려보세요. 예. 그러면은 찌그러뜨려야 찌그러뜨릴 수밖 안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타원이 그죠? 예, 예쁘게 그려지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타원을 그렸고요. 이것도 꾸며주는 거는 똑같아요. 자, 위에 왼쪽 메뉴에 보면 스타일에서 여기서 선색, 채우기, 선 종류, 굵기. 그럼 선색은 이제 검정 그냥 해볼게요. 채우기는 초록 해볼게요. 됐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요. 저희가 꾸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도형 사각형 타원 해봤고요. 이번엔 좀 더 특이한 거. 예, 이거는 이제 직선인데요. 예, 직선은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고요. 직선은 말 그대로 쭉 끊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그냥 그었어요. 그냥 그으니까 약간 좀 똑바르지 않은 직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도요. 다시 한번 직선 클릭해 보세요. 얘도요. Shift 키. 아까 그 왼쪽 맨 밑에 SHIFT 누르시면서 꺼주시면 이게 똑바른 직선이 나와요. 예, 직선. 네. 그다음에 이거 해볼게요. 호 클릭해 볼까요? 그럼 호는요. 제가 요점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 부채꼴처럼 나오죠.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근데요. 이제 나머지 이런 도형들 뭐 사각형, 타원, 직선, 호 이런 거 그냥 그리면 되는데요. 요거 다각형하고 곡선은 좀 달라요. 예, 다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제가 다각형으로 뭘 그릴 거냐면은 삼각형 그려볼 건데요. 근데 지금 제가 그린 게 지금 막 화면을 꽉 채우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지우고 싶어요. 그럼 저희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네, 먼저요 이 사각형을 지우고 싶다. 그럼 클릭을 하시고, 그죠? 키보드 보시면은 딜리트 키 아니면은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씩 클릭해서 지우면 또 귀찮죠.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 4강에서 배운 거 이제 그림을 여러 가지 선택할 때 우리가 Shift 키 눌러서 선택하듯이 요 도형도 여러 개 선택하실 때는 똑같이 Shift 키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Shift 키 누르시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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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 누르셔서 지우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요, 이 다각형으로 아까 삼각형 그려본다 했잖아요. 다각형은 나머지 도형과 그리는 게 조금 다릅니다. 꼭지점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제가 첫 번째 점이자 마지막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요. 2번 점에 가야 되잖아요. 2번 점에 가실 때는 아까 타원이나 사각형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손가락 꾹 누르면서 갔잖아요. 근데 다각형 곡선 그리실 때는 이 점만, 꼭지점만 찍어줘요. 첫 번째 거 찍어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갈 때는 마우스를 누르지 않고 두 번째 점쯤 가가지고 클릭을 그냥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를 누르면서 두 번째 점에 가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떼고 내가 두 번째 점쯤 여기다 라고 마우스를 놓고 클릭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클릭했으면 또 세 번째 점쯤 가가지고 클릭을 해주고 그럼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이 첫 번째 점이자 마지막 점이죠. 이게 네 번째 점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근데 혹시 마무리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서투르시면은.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각형 클릭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원하는 곳에 한번 찍어줘요. 이게 첫 번째 점이자 마지막 점이죠. 제가 지금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누르지 말고요. 그냥 쓱 내려가요. 이렇게 쓱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점이라 생각하고 클릭을 또 해줘요. 됐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요. 여기가 세 번째 점이라고 생각하고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점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딱 붙죠. 지금 보시면 딱 붙잖아요. 이때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사방 조절점이 나옵니다. 예, 이게 다각형 그리는 방법. 그래서 다각형은 뭐 하는 거다? 꼭지점을 찍어줘서 만드는 거예요. 같은 방법이 요 지금 곡선인데요. 요거 이렇게 지렁이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자, 곡선은 그러니까 곡선이 대부분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 거기다가 클릭을 하시면 그 부분이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물결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첫 번째 점이겠죠. 다각형처럼. 그 다음에 여기 곡선지는 이 부분이 두 번째 점인 거예요.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그리고 이제 곡선도요, 마무리 지으려면은, 더블 클릭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네. 곡선 누르시고요. 네, 첫 번째 점 클릭. 이렇게 선이 나오죠. 다각형처럼. 여기가, 그럼 여기 두 번째 점, 여기가 이거 곡선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점에 클릭.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곡선 지어지죠. 지금 제가 두 번째 점 클릭한 데가 세 번째 점 클릭. 이렇게 됩니까? 네 번째 점 더블 클릭. 그럼 이렇게 마무리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곡선이랑 다각형은 그리는 방법은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형을 한번 그려봤는데, 도형은 이제 그리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이 스타일이라는 도구 상자에서 꾸며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도형을 그리고 도형 안에다가 글을 쓰는 경우가 있죠. 예, 그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글자 어떤 상자 안에다가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도형은 글상자라고 하는데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가로로 쓰는 가로글 상자고요. 두 번째는 세로로 쓰는 세로글 상자예요. 그럼 저희가 보통 가로로 쓰니까 가로글 상자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딱 그리고 나서 손을 딱 떼니까 여기 안에 커서가 들어가 있죠. 다른 도형들은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서가 들어가죠. 그럼 글을 쓸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여기 키다리 박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글 상자 안에다가 글을 쓸 경우에 이 글은 보통 가운데 정렬을 많이 하거든요. 가운데 정렬 저희가 앞서 배웠죠. 요거죠. 눌러주시면 가운데고요. 그럼 제가 이 상자를 한번 꾸며볼 거거든요. 어떻게 꾸밀 거냐면은 제가 이 상자의 선은 주황색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 모서리를 이렇게 둥글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둥글게. 하고 선 모양은 이중실선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도형을 꾸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서리를 이렇게 둥글게 하는 거. 예.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 위에 보시면은 예, 그러한 항목이 없어요. 요 도구들 중에
그죠? 예,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이 도형을 크기라든지, 뭐, 선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 색깔이라든지, 모서리 곡률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꾸밀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개체 속성이라는 창입니다. 개체 속성 창을 가서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테두리에다 저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대셔가지고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닥. 그럼 어떤 창이 나오죠? 자, 이것이 바로 개체 속성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은 이런 크기, 그다음에 선 색깔, 안에 채우는 색, 그다음 글상자 편집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선에 들어가서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선 눌러요. 선. 그럼 제가 선색을 주황색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정 눌러서 주황하시고 종류는 이중실선 한다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모서리를 둥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여기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둥근 모양 할 건지 아예 둥그렇게 반원할 건지 저는 둥근 모양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클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설정하시면은 이렇게 되죠.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상자 안에다가 글을 쓰고 싶다. 그럼 글 상자 하시는 거고요. 글 상자는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요 한글을 쓰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 내가 글을 넣고 싶은데 거기에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라는 거는 이렇게 줄로서 글을 쓰잖아요. 줄 단위로. 그죠? 근데 여기 엉뚱한 곳에 제가 특정 부분에 글을 쓰고 싶은데 거기는 이제 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글 상자 해가지고 글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 상자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 가로 글 상자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글 상자를 하나 그려줘요. 그냥.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키다리 박쌤 이렇게 썼어요. 그죠? 쓰고요. 이 상자를 꾹 눌러서 여기다 놓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놓을 수가 있어요. 글 상자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글을 쓰시면은 글자를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글 상자 안에 글 쓰면 이렇게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요 테두리가 보이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 테두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투명선으로 바꾸는 거죠. 안 보이게. 선은 있긴 있는데 선은 안 보이게. 그럼 지금 선이 이렇게 클릭이 돼 있잖아요. 그럼 위에 보시면 여기 선 종류 있죠. 요거 눌러서 선 없음 하시면 이렇게 안 보여요. 그럼 제가 옆에 아무 데나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마치 거기에 그냥 글을 쓴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이제 자유자재 어떤 위치에다가 특정 위치에다 쓰고 싶다면은 글 상자에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을 테두리를 종류를 선 없음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도형을 한번 그려보고요. 예, 글 상자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네.